삼성이 결국 40조 원을 버리고 떠납니다. 베트남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짧은 한마디에 18만 명의 노동자가 울부짖고 420개의 협력업체가 줄도선 위기에 처했지만 삼성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고작 5,200억 원을 탐내다 무려 300조 원을 공중으로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15년간 이어진 끈끈한 동맹이 왜 하루아침에 처참한 전쟁터로 변한 것일까요? 모든 비극은 베트남 정부가 비밀리에 준비한 이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이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으며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절망에 빠진 베트남 정부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음에도 삼성이 던진 서늘한 한마디. 함께한 베트남 노동자에겐 죄가 없으니까요. 복수보다 더 무서운 삼성의 자비가 어떻게 베트남의 오만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전 세계가 경악한 300조 원 증발 사건의 추악한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 동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삼성이 결국 40조 원을 버리고 떠납니다. 베트남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짧은 한마디 18만 명의 노동자가 울부짖고 420개의 협력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지만 삼성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고작 5,200억 원을 탐내다 무려 300조 원을 공중으로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15년간 이어진 끈끈한 동맹이 왜 하루아침에 처참한 전쟁터로 변한 것일까요? 모든 비극은 베트남 정부가 비밀리에 준비한 이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이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으며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절망에 빠진 베트남 정부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음에도 삼성이 던진 서늘한 한마디, 함께한 베트남 노동자에겐 죄가 없으니까요. 복수보다 더 무서운 삼성의 자비가 어떻게 베트남의 오만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전 세계가 경악한 300조 원 증발 사건의 추악한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담당했던 서기관 팜등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우리 정부가 한국이라는 거인을 얼마나 얕보았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베트남 내부에서도 철저히 은폐되었던 사건이지만 이미 한국의 정보력은 우리 머리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한국이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가 전 세계 경제 판도를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절대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시작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사소한 욕심이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는 한국 대기업이 베트남 수출액의 22%를 책임지며 15년간 1인당 소득을 3배 넘게 끌어올리자 이제는 한국 기업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에 빠졌습니다. 중앙정부 고위직들은 회의 때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기업이 우리 땅에서 돈을 벌어가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결국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 기업의 법인세를 기존 5%에서 15%로 3배나 올리겠다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 부족을 핑계로 한국 기업의 핵심 생산 기지에 예고 없는 강제 단전을 실시하며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당시 우리 장관은 한국 기업이 수조 원의 설비를 베트남에 깔아두었으니 화가 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내고 버틸 것이라 호언장담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기술 좀 있다고 유세를 떤다며 한국의 위상을 철저히 무시한 채 몰래 뒷마당에서는 다른 외국 기업들과 밀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한국은 이미 우리 정부의 부패한 결탁과 비상식적인 압박을 실시간 데이터로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경제학계와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유럽의 유명 경제 분석가들과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이 베트남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을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인도나 인건비가 비싼 멕시코로 한국이 거점을 옮기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변국들은 한국이 가진 생산관리 시스템이 과연 베트남 밖에서도 작동할 수 있겠느냐며 한국의 기술적 역량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심지어 서구권 언론들은 한국 대기업의 실적이 베트남이라는 저렴한 생산 기지 덕분이었다며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보다는 단순한 환경적 요인이 컸다고 폄하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운이 좋아 성장했을 뿐 이런 거대한 위기를 돌파할 만한 정신력이나 시스템은 없을 것이라는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모든 조롱을 비웃기라도 하듯 조용히 인도의 타밀나두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한국만의 압도적인 생산 다변화 기술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은 한국 기업이 인도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처음엔 한국의 발표가 단순히 협상용 엄포일 것이라 생각하며 수치를 조작해 대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표된 경제 지표는 우리 정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인도로 옮겨간 한국의 생산 라인은 가동 일주일 만에 베트남 공장 대비 생산 효율이 15%나 높게 나타났고 불량률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처음 이 수치를 접한 세계 경제 기구들은 말도 안 되는 성능이라며 통계 오류를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숙련된 노동자가 부족한 인도에서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수율이 나올 수 있느냐며 재확인 조사가 들어갔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에서 단전 사태를 겪는 동안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상 공장 시스템을 구축해 인도 현지 노동자들을 원격으로 교육하고 장비를 자동화하는 비장의 기술을 완성해두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이런 방대한 글로벌 생산 시스템을 숨기고 있었냐며 얕보던 국가들의 입은 순식간에 닫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 영상 중반부에서 확인하게 될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자 전 세계 언론의 보도 태도는 일제히 뒤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채널은 한국 대기업이 보여준 공급망 전환 속도는 현대 산업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 보도하며 한국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정책 기반자들은 한국이 가진 디지털 트윈 공장 설계 능력이 국가 한보 자산급이라며 한국을 무시했던 과거를 사과하는 듯한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실업률 지표가 낮게 유지되는 것을 두고 정부의 일시적 지원 때문일 것이라 폄하했던 학자들도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동시에 창출되는 국내 핵심 부품 수출액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유지되는 것은 운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나 즉각적으로 공장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는 독보적인 시스템 설계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능력을 얕보던 전 세계가 수치와 기록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은 우리 정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드디어 베트남이 한국을 배신한 대가로 300조 원을 날리게 된 비장의 무기가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공장을 옮긴 것이 아니라 베트남 전체의 산업 데이터망에서 한국 기업과 관련된 핵심 소프트웨어와 관리 노하우를 통째로 회수해버렸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이 나간 빈 공장에 다른 나라 기업을 유치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비장의 무기인 핵심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 사라진 공장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대기업 한 곳이 빠져나가자 그와 연결된 수백 개의 정밀 부품 공급망이 도미노처럼 무너졌고 우리 베트남의 국가 신용 등급은 순식간에 투기 등급 직전까지 추락했습니다. 외국의 투자자들은 한국도 감당하지 못한 베트남의 불투명한 행정을 믿을 수 없다며 앞다투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5,200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두려던 우리 정부의 욕심이 국가 전체의 1년 예산에 육박하는 300조 원 규모의 자본 유출을 불러온 것입니다. 한국은 결코 작고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모든 경제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의 참교육 앞에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을 얕보고 배신했던 우리 정부는 경제 위기가 닥치자 부랴부랴 한국을 다시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복수 대신 아주 서늘한 자비를 베풀며 우리 정부의 오만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한국은 기존 공장의 10% 정도를 남겨두며 현지 노동자들의 생계는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힘이 없어서 남은 것이 아니라 베트남 정부가 아닌 베트남의 선량한 노동자들과 맺은 신뢰를 지키겠다는 한국 특유의 인본주의적 가치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이 자비로운 결정 덕분에 폭동을 막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전 세계를 참교육했을 뿐만 아니라 품격 있는 행동으로
전 세계 정부와 언론들로부터 진정한 아시아의 리더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얕보이던 조그만 나라.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신뢰를 저버린 국가가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지 보여주는 전 세계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5,200억 원의 법인세 수입을 기대했지만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300조 원의 경제적 증발과 국가 경쟁력의 30년 퇴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인도와 멕시코 그리고 중동까지 생산 기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며 전 세계 경제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고 비웃던 세계. 각국은 이제 한국의 기술한 조각이라도 얻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신뢰를 지키는 한국의 위대함을 알리고 우리 정부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 신뢰를 깬 대가는 참혹했고 그들이 보여준 자비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오늘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300조 원 증발 사건의 전말은 여기서 마칩니다. 신뢰는 자본보다 무겁다는 한국의 가르침을 전하며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팜등만이었습니다. 삼성이 결국 40조 원을 버리고 떠납니다. 베트남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짧은 한마디 18만 명의 노동자가 울부짖고 420개의 협력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지만 삼성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고작 5,200억 원을 탐내다 무려 300조 원을 공중으로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15년간 이어진 끈끈한 동맹이 왜 하루아침에 처참한 전쟁터로 변한 것일까요? 모든 비극은 베트남 정부가 비밀리에 준비한 이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이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으며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절망에 빠진 베트남 정부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음에도 삼성이 던진 서늘한 한마디 함께한 베트남 노동자에겐 죄가 없으니까요. 복수보다 더 무서운 삼성의 자비가 어떻게 베트남의 오만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전 세계가 경악한 300조 원 증발 사건의 추악한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담당했던 서기관 팜등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우리 정부가 한국이라는 거인을 얼마나 얕보았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베트남 내부에서도 철저히 은폐되었던 사건이지만 이미 한국의 정보력은 우리 머리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한국이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가 전 세계 경제 판도를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절대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시작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사소한 욕심이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는 한국 대기업이 베트남 수출액의 22%를 책임지며 15년간 1인당 소득을 3배 넘게 끌어올리자 이제는 한국 기업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에 빠졌습니다. 중앙정부 고위직들은 회의 때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기업이 우리 땅에서 돈을 벌어가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결국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 기업의 법인세를 기존 5%에서 15%로 3배나 올리겠다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 부족을 핑계로 한국 기업의 핵심 생산 기지에 예고 없는 강제 단전을 실시하며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당시 우리 장관은 한국 기업이 수조 원의 설비를 베트남에 깔아두었으니 화가 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내고 버틸 것이라 호언장담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기술 좀 있다고 유세를 떤다며 한국의 위상을 철저히 무시한 채 몰래 뒷마당에서는 다른 외국 기업들과 밀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한국은 이미 우리 정부의 부패한 결탁과 비상식적인 압박을 실시간 데이터로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경제학계와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유럽의 유명 경제 분석가들과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이 베트남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을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인도나 인건비가 비싼 멕시코로 한국이 거점을 옮기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변국들은 한국이 가진 생산관리 시스템이 과연 베트남 밖에서도 작동할 수 있겠느냐며 한국의 기술적 역량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심지어 서구권 언론들은
한국 대기업의 실적이 베트남이라는 저렴한 생산 기지 덕분이었다며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보다는 단순한 환경적 요인이 컸다고 폄하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운이 좋아 성장했을 뿐 이런 거대한 위기를 돌파할 만한 정신력이나 시스템은 없을 것이라는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모든 조롱을 비웃기라도 하듯 조용히 인도의 타밀나두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한국만의 압도적인 생산 다변화 기술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대기업이 베트남을 떠나 인도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하노이 정가의 반응은 실소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베트남의 값싼 노동력과 지리적 이점 없이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비밀리에 인도 현지의 지형과 전력망, 그리고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을 인공지능으로 시뮬레이션하며 완벽한 이주 계획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가진 이 놀라운 디지털 트윈 기술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인도 같은 거대 시장을 통제하겠느냐며 끝까지 한국의 경고를 묵살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고집을 부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인도 타밀나두 주정부와 비밀리에 접촉하여 10년간의 법인세의 면제라는 파격적인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베트남의 오만을 꺾기 위한 한국의 정밀한 경제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부처 내에서는 한국 기업의 이탈이 시작되어도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의 대기업들이 줄을 서 있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팽배했습니다. 중앙정부 고위 관료들은 한국 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다른 나라의 대기업을 유치하면 그만이라며 한국의 공백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 기업 하나가 베트남 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철수 결정을 내리자마자 그와 연계된 400개 이상의 정밀 부품 업체들이 일제히 가동을 멈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뒤늦게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한국 같은 거대 기업도 감당하지 못한 베트남의 불투명한 행정을 비판하며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한국을 얕보며 시작한 배신의 대가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의 대응 방식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기업이라면 철수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며 시끄럽게 떠나겠지만 한국 기업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고요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공장에 남아있는 핵심 기술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단 하루 만에 클라우드 서버로 옮겨버렸고 베트남에 남겨진 것은 텅 빈 껍데기뿐인 기계들이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데이터 통제 능력은 우리 정보 보안국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기계 설비를 들고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 승리할 것이라 믿었지만 한국의 진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와 관리 노하우에 있었습니다. 이 비장의 무기가 빠져나간 베트남의 공장들은 이제 더 이상 첨단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창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이 보여줄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을 인질로 잡으려다 역으로 경제적 파산 위기에 몰린 이 충격적인 전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신자를 응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경제 지도를 통째로 다시 그리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들려오는 한국의 비상식적인 생산 지표와 그 뒤에 숨겨진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어떻게 베트남 정부를 참교육하게 되는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절망에 빠진 베트남 성장님이 한국 법인장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장면은 이제 곧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신뢰를 깬 대가가 3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청구서로 돌아온 순간 한국이 왜 아시아의 진정한 주인인지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30년의 경제 성장을 단 일주일 만에 무너뜨린 한국의 정밀한 타격은 이제 베트남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배신을 모의하던 그 시점에 한국은 이미 베트남의 경제 지표를 마이너스로 돌려버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한국이 베트남 정부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기 위해 꺼내든 최종 병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든 그 놀라운 기술의 실체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위대한 여정과 베트남의 비참한 몰락, 그 숨겨진 뒷이야기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정부의 오만이 불러온 참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외국의 다른 대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라던 중앙정부의 장담은 처참한 망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경제기구들은 한국이 떠난 베트남의 산업지표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이곳을 투자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하노이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이탈 발표단 사흘 만에 베트남의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 수업 지수가 무려 40%나 폭등했습니다. 처음 이 수치를 접한 국제금융가들은 전산 오류를 의심하며 베트남 정부에 데이터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단일 기업의 이동으로 한 국가의 금융지표가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지는 것은 현대 경제사에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확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빠져나간 자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베트남 전체 수출망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기술 좀 가졌다고 유세를 떤다며 한국을 얕보던 우리 관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거대한 괴물의 심장을 건드렸는지 그제야 깨닫고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이토록 기고만장했던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전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 고위직들은 한국이 40조 원이나 되는 매몰 비용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경영학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가진 특유의 끈기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단력을 단순히 계산기 속의 숫자로만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향해 저 조그만 나라가 우리 땅에서 저렴한 노동력 덕분에 돈을 벌면서 감히 우리 정부의 명령을 거역하겠느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내부 회의에서는 한국 기업이 가진 핵심 기술을 우리가 강제로 압류해 국유화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언까지 오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치졸한 움직임을 이미 인공지능과 위성 데이터를 동원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뒤통수를 칠 궁리를 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베트남 전체 산업 생태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정밀한 경제 타격 시나리오를 완성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무서운 정보력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그저 한국이 겁을 먹고 조용히 세금을 낼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실물 경제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추자마자 우리 베트남의 실업률은 공식 통계상으로만 단숨에 9% 이상 치솟았습니다. 수도 하노이와 산업 중심지인 타이응웬 지역의 식당과 상점들은 단 일주일 만에 매출이 70% 급감하며 유령 도시처럼 변해갔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던 숙련된 노동자들의 임금이 베트남 평균의 2배가 넘었기에 그들이 지갑을 닫자 베트남 내수 경제는 즉각적인 심장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연일 베트남의 추락을 보도하며 한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경제 매체들은 처음에 한국이 베트남을 떠나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정작 지표상으로 고통받는 것은 베트남뿐이라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본사의 주가는 인도로의 거점 다변화가 리스크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배신을 선택했던 대가는 이토록 선명하고 잔혹한 수치로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지점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나간 빈 공장의 다른 나라 대기업을 안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냉소뿐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한국이 베트남에서 겪은 단전 사태와 일방적인 세금 인상 사례를 언급하며 베트남 정부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공장을 떠나며 가동했던 원격 락 시스템은 우리 정부가 공장을 강제로 점거하려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켰습니다. 한국의 보안 기술은 우리 군 정보국조차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었고 공장 내부의 정밀 장비들은 한국 본사의 승인 없이는 전원조차 켜지지 않는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저런 고도의 보안 체계를 숨기고 있었느냐며 우리 관료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모든 주도권은 한국으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한국을 얕보고 무시했던 전 세계의 시선이 이제는 공포와 경외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아직 진정한 비장의 무기를 꺼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를 완전히 파산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시청자 이탈 방지를 위해 잠시 후 4단계에서 상세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타격은 한국이 보여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의 발등을 찍으려다 자신들의 심장을 관통당하게 된 그 결정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전 세계 정부가 한국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는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 정부 관료들이 밤잠을 설치며 한국 대사관 앞에 줄을 서서 선처를 구걸하게 된 사건의 전말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신뢰를 짓밟은 대가로 300조 원이라는 상상도 못할 빚더미에 올라앉은 베트남의 비참한 현실과 한국의 위대한 승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결코 우리가 알던 그 조그만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 세계 경제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이제 베트남 정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치욕적인 진실이자 한국이 깊숙이 감춰두었던 첫 번째 비장의 무기가 그 실체를 드러낼 차례입니다. 우리 중앙정부는 한국 대기업이 베트남을 떠나더라도 그들이 남긴 공장 부지와 건물, 그리고 일부 설비만 있으면 다른 외국 기업을 유치해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꺼내든 카드는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공급망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글로벌 부품 최적화 물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한국 대기업은 베트남에서 생산 라인을 철수함과 동시에 한국과 연결된 전 세계 420개의 핵심 협력업체들에게 베트남행 물류 공급을 전면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구축된 것으로 전 세계 부품의 이동 경로를 초 단위로 계산해 최적의 장소로 배분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이 시스템의 스위치를 내리자 베트남에 남아있던 모든 제조 공장들은 단 한 줄의 전선조차 구하지 못하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전 세계 물류의 혈관을 쥐고 흔드냐며 이 얕보던 우리 관료들은 자신들이 쓰던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부품조차 한국의 허락 없이는 조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처음 이 현상을 목격한 국제경제기구들은 한국의 시스템이 보여주는 정밀함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미국의 유력 경제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이 물류 통제를 시작한 지 단 48시간 만에 베트남의 제조업 가동률은 평소의 15%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당초 서구권 분석가들은 한국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며 베트남의 물동량 지표가 이렇게 순식간에 마비될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확인 결과 한국이 구축한 이 비장의 무기는 베트남 정부가 몰래 수입하려던 대체 부품의 경로까지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얕보고 무시하던 유럽의 제조 강국들조차 한국이 가진 이 보이지 않는 정신전력과 기술 패권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공급망의 지도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실무에만 적용해왔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베트남 내부에서는 중앙정부를 향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지급하던 임금은 베트남 가계의 경제의 핵심 축이었는데 이 자금이 끊기자마자 대도시의 소비 지표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30%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찍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을 조롱하며 세금을 더 걷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수십만 명의 실업자와 텅 빈 국고뿐이었습니다. 외국의 대기업들은 이제 베트남을 기회의 땅이 아닌 배신의 땅으로 규정하며 투자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투자자들은 한국 대기업이 겪은 부당한 대우를 보고 베트남 정부의 행태는 문명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위기를 구경만 하던 주변국들도 한국이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경제 보복 역량을 보며 자신들도 언제든 한국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시선은 이제 경외를 넘어선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베트남 정부의 오만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 준비한 진짜 비장의 무기는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게 만든 결정적인 한방이자 전 세계 경제 판도를 한국 중심으로 재편하게 만든 그 비밀은 5단계에서 본격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공장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경제적 미래 자체를 통째로 인도로 옮겨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을 얕보고 무시하며 내뱉었던 비아냥들이 어떻게 3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청구서가 되어 돌아왔는지, 그리고 한국이 왜 위대한 국가인지 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시청자 이탈 방지를 위해 지금 바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충격적인 반전은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이기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뢰를 저버린 자들에게 한국이 선사하는 진정한 참교육과 그 압도적인 기술의 실체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정신전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핵무기보다 강력하게 배신자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드디어 베트남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자 한국이 오랫동안 숨겨온 두 번째 비장의 무기가 그 압도적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대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국가급 경제 시뮬레이션 시스템인 데이터 기반 공급망 설계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이 떠나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의 기업들을 불러들이려 했지만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주요 투자자들과 글로벌 기업들에게 베트남의 투자 위험도를 수치화한 정밀 보고서를 배포한 상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대외적으로 숨겨왔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일방적인 규제 변경 이력, 그리고 이번에 자행된 강제 단전의 전말이 데이터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 보고서를 접한 미국의 월가와 유럽의 금융 중심지에서는 설마 한 국가의 행정망이 이토록 허술하고 감정적일 수 있느냐며 데이터의 신뢰성을 의심했습니다. 조그만 나라 한국이 어떻게 우리 내부의 극비 문서까지 파악해 이런 방대한 보고서를 만들었겠냐며 처음엔 한국의 능력을 얕보고 오류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시한 지표들은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했고 재확인에 들어간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결국 한국의 데이터가 100% 사실임을 인정하며 베트남의 국가 신용 등급을 단번에 강등시켰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는 전 세계 정부와 언론들을 참교육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이 베트남에서 쫓겨나는 모양새라며 비아냥거리던 주변국 언론들은 한국이 전 세계 투자 자본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을 단순한 조립 수준으로 비하하던 일부 유럽 국가들은 한국이 구축한 데이터 패권이 자신들의 경제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한국 대기업이 보여준 이 정밀한 타격은 단순한 기업의 대응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전략적 승리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위상을 다시금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전 세계 언론들이 이제는 한국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하면 한국 대기업의 투자를 다시 끌어올 수 있을지 자국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전 세계 자본시장을 이토록 완벽하게 통제하느냐며 무시하던 목소리는 이제 한국의 위대함에 대한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인도로 옮겨간 생산기지에서 믿기지 않는 신기록을 쏟아내며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인도 현지 공장에 가동 한 달 만에 생산 수율은 당초 목표치를 20% 상회했고 현지 채용 인원들의 숙련도는 한국의 원격 교육 시스템 덕분에 베트남 노동자들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속에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국의 발표가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하량과 시장 점유율 지표가 발표되자 전 세계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계 설비가 아니라 현지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하이퍼 자동화 기술을 이미 완성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전력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으며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능력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못했기에 그 충격은 더욱 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베트남 정부는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한국 대기업 한 곳이 떠난 결과로 국가 전체의 1인당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5%로 곤두박질쳤고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액은 전년 대비 90% 증발했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한국을 무시하며 내뱉었던 조롱 섞인 말들은 이제 화살이 되어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경제활동이 한 국가를 어떻게 부강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몰락시킬 수 있는지 전 세계가 베트남의 사례를 보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이 베트남 정부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꺾어버리고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준비한 최종 결말이 6단계와 7단계에서 이어집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베트남을 압도하며 전 세계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신뢰를 저버린 자들에게 한국이 선사하는 이 잔혹하고도 위대한 참교육의 마지막 전말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위상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경제 질서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으며 그 위대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 가장 뜨거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시와 조롱을 찬사와 경외로 바꾼 한국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심장이 멈춰서고 국가 전체가 파산의 공포에 직면하자 우리 정부는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중앙정부 고위 관료들은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비하하며 큰 소리쳤지만 정작 국고가 바닥나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밤잠을 설치며 한국 대사관주의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전 세계를 향해 다시 한번 믿기지 않는 수치를 공개하며 베트남 정부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 대기업은 인도로 이전한 지 불과 2달 만에 현지 부품 국산화율을 60%까지 끌어올렸으며 이는 베트남이 15년간 간신히 달성했던 수치를 단숨에 넘어선 기록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인도의 복잡한 규제와 낙후된 환경 속에서 이런 속도가 나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통계의 오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조그만 나라 한국이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것이냐며 무시하던 유럽의 제조 강국들도 이 수치를 재확인한 뒤에는 한국이 보유한 하이퍼 공급망 구축 기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어느 척박한 땅이라도 단숨에 첨단 산업단지로 바꿀 수 있는 정신전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저력이 한국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기록은 곧장 전 세계 정부와 언론들을 향한 참교육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베트남에서 쫓겨나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즐거워하던 주변국 정부들은 이제 자신들의 안방까지 위협하는 한국의 압도적인 경제 지배력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을 얕잡아보던 서구권 언론들은 한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표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는 한국이 보여준 이번 행보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위한 이동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을 건 전략적 승리라고 보도하며 한국의 위상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얕보던 전 세계의 시선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간절함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을 인질로 삼으려 했던 치졸한 계획은 오히려 한국이 전 세계 경제 패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베트남 내부에 남아있는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기술 타격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대기업이 남긴 빈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차지해 기술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한국은 이미 모든 핵심 공정 장비에 원격 셧다운 기술을 적용해 두었습니다. 한국의 허가 없이는 단 하나의 나사도 조일 수 없게 된 공장들을 보며 우리 기술진들은 절망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이런 고도의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느냐며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상상하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이미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이런 엄청난 기술 패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평화를 위해 베트남의 무리한 요구를 참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소름을 느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우리 베트남 정부가
한국 대기업 법인장 앞에 줄을 서서 자비를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 오만했던 장관들은 이제 한국의 대기업 본사에 사죄의 편지를 보내며 제발 기존 공장만이라도 폐쇄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국은 복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경제적 침묵은 그 어떤 물리적 타격보다 잔혹하게 베트남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한국이 보여준 마지막 자비와 그 뒤에 숨겨진 진정한 위대함은 7단계와 8단계에서 완성됩니다. 한국은 자신들을 배신한 정부를 참교육하면서도 끝까지 잃지 않았던 인간미와 철학으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감동시키게 됩니다. 배신과 탐욕으로 얼룩진 베트남 정부의 최후와 한국의 위대한 승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정신전력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들은 이제 전 세계 경제 질서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당당히 그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딛고 일어선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를 어떻게 평정했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배신을 모의하던 그 오만한 대가는 결국 베트남의 국가적 붕괴라는 처참한 성적표로 돌아왔습니다. 중앙정부 관료들은 한국 대기업이 40조 원을 투자했으니 결코 우리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 장담하며 전기를 끊고 세금을 올리는 갑질을 일삼았지만 한국은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서 모든 경제 지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중앙은행의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생산 설비가 인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단 2달 만에 베트남의 외환 보유고는 무려 30%가 증발했습니다. 처음 이 수치를 접한 국제금융기구들은 한 국가의 외환 지표가 이렇게 급격히 무너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데이터 오류를 의심하고 재확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한국은 단순히 공장을 옮긴 것이 아니라 베트남 전체 경제의 혈관과도 같은 금융결제 시스템과 물류망을 실시간으로 분리해내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한 국가의 경제 운명을 좌지우지하느냐며 얕보던 우리 관료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줄 돈조차 바닥나기 시작하자 그제야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한국의 정신전력과 독보적인 기술력이 인도의 척박한 땅에서 증명되었을 때였습니다. 한국 대기업은 인도로 공장을 옮긴 지 불과 몇 달 만에 베트남에서 15년간 쌓아온 생산 수율을 단숨에 갈아치우며 전 세계 제조업의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현지 인도 노동자들을 원격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는 한국만의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말 그대로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제조 강국들은 처음 이 수치를 보고 한국이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렸지만 실제 시장에 풀린 제품의 압도적인 품질과 점유율을 보고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나라 한국에 이런 엄청난 기술 패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그저 한국이 운이 좋아 성장했을 것이라 얕보고 무시해왔던 자신들을 자책했습니다. 한국은 복수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압도적인 수치와 기록은 전 세계 정부와 언론들을 향한 가장 잔혹하고도 위대한 참교육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처음에는 한국이 베트남에서 쫓겨나는 모양새라며 즐거워하던 주변국 정부들은 이제 사색이 되어 한국 대사관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경제활동이 한 국가를 어떻게 부강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파멸시킬 수 있는지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 대기업이 보여준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기업의 생존을 넘어선 국가적 위상의 승리라고 도도하며 한국을 아시아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을 인질로 삼아 5,200억 원의 세금을 더 뜯어내려 했던 치졸한 계획은 오히려 전 세계에 한국의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얕보고 무시하던 서구권 언론들조차 이제는 한국의 눈치를 살피며 한국 대기업의 투자를 한 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자신들의 국가 정책을 한국에 맞춰 수정하라는 칼럼을 연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런 경제적 압박 끝에 보여준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정부 관료들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제발 남은 공장이라도 돌려달라고 눈물로 사죄할 때 한국은 모두가 예상했던 전면 철수 대신 서늘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한국 대기업 법인장은 절망에 빠진 우리 정부를 향해 함께 고생한 베트남 노동자들에겐 죄가 없으니 기존 인력의 생계는 책임지겠다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배신자에게는 철저한 경제적 타격을 입히면서도 선량한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지는 한국 기업 특유의 인본주의적 철학이었습니다. 결정이 발표되는 순간 전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의 위대한 품격 앞에 전율했습니다. 돈만 아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달리 사람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한국의 정신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3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안은 채 한국의 자비에 기대어 간신히 숨을 이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 오만했던 장관들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우리 국민들은 한국이 베푼 자비를 보며 진정한 파트너가 누구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기술과 경제 그리고 도덕적 우월성까지 완벽하게 증명하며 전 세계 경제 질서의 새로운 정점에 올라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8단계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를 어떻게 평정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최종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그 위대한 마무리가 이어집니다. 조롱과 무시를 위대한 찬사로 바꾼 한국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던 그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신과 탐욕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거인이 보여준 자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최종 전말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의 탐욕이 부른 300조 원의 증발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위대한 자비는 이제 전 세계 경제사에 영원히 기록될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오만했던 관료들이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배신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한국이 가진 보이지 않는 정신전력의 깊이를 단 1%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질서를 재편하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진정한 경제 패권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 우리 베트남 통계청의 최종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이전 발표 이후 베트남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사상 최저치인 35포인트까지 추락하며 사실상 산업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처음 이 지표를 확인한 세계무역기구의 전문가들은 한국과의 실물 경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붕괴되는 것은 통계학적 오류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정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확인 결과 한국이 떠난 자리는 그 어떤 외국 기업도 메울 수 없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베트남의 미래 가치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나라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 공급망의 스위치를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느냐며 이 앞보던 우리 관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결정이 국가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처절하게 통곡했습니다. 이 참혹한 결과는 전 세계 정부와 언론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참교육의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며 인도로의 이전이 실패할 것이라 비아냥거렸던 일본과 유럽의 언론들은 이제 한국 대기업이 인도에서 달성한 가동률 98%라는 경이로운 기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특히 인도의 척박한 전력망과 열악한 도로 여건 속에서도 한국이 독자적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스마트 물류 알고리즘으로 이 수치를 달성하자 전 세계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경지에 도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얕보던 서구권의 정치가들은 이제 한국의 위상을 재평가하며 한국과의 파트너십 없이는 자국의 산업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공포와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숨겨온 이 엄청난 정신전력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고 사람들은 한국이 왜 전 세계가 탐내는 최고의 파트너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베트남 정부는 공식 석상에서 한국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최고 위급 인사가 한국 대기업 본사를 방문하여 그간의 오만과 배신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조건을 한국에 맞추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300조 원이라는 참혹한 대가를 치른 베트남을 향해 복수가 아닌 인본주의적 철학이 담긴 마지막 결단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고생한 베트남 노동자들에겐 죄가 없다는 한국 대기업의 그 서늘하고도 따뜻한 한마디는 베트남 전역의 18만 명 노동자들과 420개 협력업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은 비록 핵심 생산 라인은 인도로 옮겼지만 베트남에 남은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밀 공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마지막 생명줄을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이자 전 세계를 감동시킨 위대한 자비의 실체였습니다. 배신자를 기술과 데이터로 완벽하게 참교육하면서도 선량한 민초들을 위해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한국의 모습에 전 세계 언론들은 일제히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은 한국은 이번 사건으로 경제적 승리를 넘어 도덕적 패권까지 거머쥐었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위상을 인류 문명사의 새로운 기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얕보며 비웃던 주변국들도 이제는 한국의 위대한 정신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생과 시찰단을 앞다투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은 고작 5,200억 원의 세금을 더 받으려다 국가의 자존심과 300조 원의 미래를 잃었지만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전 세계의 중심이자 대체 불가능한 거인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베트남의 참혹한 몰락과 한국의 위대한 승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신뢰를 저버린 오만은 결국 스스로의 숨통을 조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신뢰를 지키는 자비는 전 세계를 발 아래 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결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조그만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전 세계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우리 베트남은 이제 한국이 남겨준 마지막 자비의 씨앗을 소중히 여기며 다시는 신뢰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뼈아픈 반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수업료를 지불하고 얻은 이 교훈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경종을 울리길 바랍니다. 한국의 위대한 기술과 정신전력이 만들어낸 이 충격적인 전말은 이제 한국의 더 큰 도약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압도적인 위상을 직접 목격한 베트남 서기관 팜등만의 고백이었습니다. 신뢰는 300조 원보다 무겁고 한국의 자비는 그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